새벽 4시 17분. 제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린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낡은 탁상시계가 가리키고 있던 그 시간에 저 역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31살, 카드 빚에 허덕이며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던 그때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기분.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시간만 흘러가는데 내 삶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답답한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멈춰버린 시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거창한 비법은 없었어요. 단지 매일 아침 30분씩 시작한 작은 약속 하나가 모든 걸 달라지게 만들었죠.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짜 변화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17분에 멈춘 탁상시계를 처음 본 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그 시간에 멈춰놓은 것 같았지만 왜 하필 그 시간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시계처럼 내 삶도 어느 순간부터 멈춰 있었다. 31살,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었지만 매일은 똑같은 반복이었다. 책상 위에는 마감을 놓친 기획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핸드폰에서는 끊임없이 알림이 울렸다. 카드 한도는 바닥났고 월세는 밀렸다. 성우야, 너 요즘 뭔가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같은 팀 선배인 재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재민은 나보다 2살 많았지만 늘 차분하고 정리된 모습이었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 깔끔했고 업무 처리도 체계적이었다. 반면 내 책상은 전쟁터 같았다. 그냥 좀 복잡해서요. 나는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었다. 대학 시절에는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소설을 쓰겠다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등단은 계속 실패했고 생계를 위해 시작한 카피라이터 일도 점점 의미를 잃어갔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유명 브랜드의 신제품 런칭 캠페인이었다. 팀장은 나에게 메인 카피를 맡겼다. 성우, 이번 기회야. 잘하면 승진도 가능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며칠 밤을 새워도 한 줄의 괜찮은 카피도 나오지 않았다. 마감 전날 밤 나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 재민이 다가왔다. 성우야, 잠깐 나와봐. 재민은 나를 옥상으로 데려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뭐가요? 예전에 너는 달랐어. 눈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 지금은 마치 꺼진 전구 같아. 재민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계속했다. 나도 한때 그랬어. 5년 전쯤 모든 게 꼬여서 회사 그만두려고 했거든. 그때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나에게 물었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하냐고. 그래서요? 나는 핸드폰부터 확인한다고 했지.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더라. 그럼 하루 종일 남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거네라고. 재민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말을 이었다. 그날부터 바꿨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은 책을 읽고 30분은 산책하고 나머지 30분은 오늘 할 일을 정리해. 벌써 3년째야. 힘들지 않아요? 처음엔 죽을 것 같았지. 하지만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나 자신을 더 믿게 되더라. 그게 쌓이니까 큰 일도 할 수 있게 됐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를 바라봤다. 4시 17분. 왜 하필 이 시간일까?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이 새벽 4시경이었다는 게 떠올랐다. 어쩌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본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알람을 6시에 맞췄다. 일어나는 것은 고문 같았지만 재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30분 동안 오래된 소설책을 펼쳤다. 집중이 안 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 다음은 동네 한 바퀴. 마지막으로 작은 수첩에 오늘 할 일 3가지를 적었다. 첫째 날은 그냥 버텼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고 책도 조금 더 오래 읽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한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어려웠던 카피가 떠오른 것이다. 아침 산책 중에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작은 작아도 꿈은 크게. 단순하지만 강렬했다. 팀장은 그 카피를 보고 크게 만족해했다. 성호, 이거야. 바로 이런 거였어.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후에 왔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컨셉을 바꾸자고 했다. 마감까지 단 이틀. 팀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거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 어떻게 이틀 만에? 동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나는 이상하게 침착했다. 매일 아침에 작은 실천들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것을 느꼈다. 할 수 있습니다. 밤새면 되죠. 나는 팀원들과 함께 이틀 밤을 새웠다. 예전 같으면 스트레스에 무너졌을 텐데 이번에는 집중력이 달랐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나누고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캠페인을 완성했다. 클라이언트는 극찬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승진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소설을 써보고 싶어졌다. 아니, 써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작은 문학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주저없이 도전하기로 했다. 성호야,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눈빛이 살아있어. 재민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것을 느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어깨도 더 펴져 있었고 표정에서 느껴지는 확신도 예전과 달랐다. 공모전 준비는 쉽지 않았다. 회사 일과 병행하며 밤마다 글을 썼다. 때로는 막막함에 포기하고 싶어졌지만 매일 아침에 루틴이 나를 지탱해줬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힘이 큰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은 공모전 마감 일주일 전이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간병하면서도 나는 글을 놓지 않았다. 병실 한 구석에서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퇴고를 했다. 성호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일 해.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저 이제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마침내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 나는 대상을 받았다. 믿을 수 없었다. 시상식장에서 내 이름이 호명될 때 나는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멈춰있던 시계, 재민과의 대화, 매일 아침의 작은 실천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밤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 오래된 시계를 다시 봤다. 여전히 4시 17분에 멈춰 있었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졌다. 아버지가 멈춘 그 시간에서 나는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상금으로 작은 작업실을 얻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의 길을 선택했다. 무모해 보였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재민이 마지막 날 나에게 말했다. 성호야, 내가 증명했어. 사람은 정말 바뀔 수 있다는 걸. 형이 가르쳐준 거잖아요. 아니야. 바꾼 건 너야. 나는 그냥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변화는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 30분 책 읽기, 산책하기, 할 일 정리하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안다. 인생은 연습이 아니다. 매 순간이 실전이고 망설이는 동안 기회는 사라진다. 하지만 작은 약속부터 지켜나가면서 자신을 믿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결단할 수 있게 된다.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질서는 성공의 기초다. 작은 혼란들이 모여 큰 실패를 만들지만 작은 질서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룬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조금씩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 꿈꿔왔던 삶이 현실이 된다. 나를 방해하는 것은 오로지 나뿐이었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 멈춰있던 시계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지금도 그 시계를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4시 17분에 멈춰 있지만 이제 그 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언제부터 내 삶이 멈춰 있었다고 느꼈던 그 시간 말이에요. 제가 정말 확신하는 건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 30분 책 읽기, 30분 산책하기였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가면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내일부터 뭔가 하나 시작해보세요. 책 한 페이지 읽기, 계단으로 한층 올라가기, 하루 할 일 3개 적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4시 17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할 건지 말이에요. 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응원해 줍시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힘을 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변화의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어서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건 오로지 여러분뿐이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오직 여러분 자신뿐이에요. 내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계 바늘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우리 모두 각자의 시간을 다시 맞춰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작은 약속 하나씩은 꼭 지켜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